오늘은 5단원 세계대전과 사회변동에서 중단원 1단원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질서의 변화, 그 중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0쪽부터 183쪽을 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역사 서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영국의 에릭 홉스봄이라는 유명한 역사가는 20세기의 시작을 1914년, 즉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삼을 만큼 제1차 세계대전이 세계 역사에 준 영향이 지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이 왜 발발하게 됐는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제국주의, 산업혁명, 그런 과정에서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던 유럽 각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 각국은 식민지 차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외교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포함된 3국 동맹이고, 또 하나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포함된 3국 협상입니다. 이렇게 3국 협상, 이렇게 3국 동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화약고라고도 불렸던 이 지역, 즉 발칸반도를 의미해요. 오늘날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런 지역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 발칸반도 내에서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인 범게르만주의와 슬라브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인 범슬라브주의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사라예보 사건은 슬라브족과 관련이 있는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게르만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던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발칸반도에서의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격화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세르비아를 돕는 3국 협상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지원하는 3국 동맹이 부딪히면서 세계대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우리가 나중에 배울 제2차 세계대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의 위치를 봤을 때 오른쪽에는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왼쪽에는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샌드위치로 끼어서 전쟁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빠르게 서부전선 쪽에 있는 프랑스를 먼저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공격하려 했으나 프랑스와 참호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게 됩니다. 참호라는 건 이렇게 땅을 파서 서로의 진격을 막게 하기 위한 깊은 구덩이, 그 구덩이는 사람 키보다 더 높은 사이즈라서 군사들이 그 참호 밑에 숨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것을 참호라고 하는데 이 참호가 만들어져서 전쟁을 했다라는 건 장기전으로 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참호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독일의 초기에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또한 일본과 이탈리아가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삼국동맹에 합세해서 전쟁에 가담하게 되면서
전쟁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기존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의 형태가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총력전의 형태를 보였는데요. 전방, 그러니까 전쟁의 코앞을 말하는 거죠. 그 전방과 그 뒤에 있는 후방이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인력과 물자를 전쟁에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신무기가 도입되게 되는데 기관총. 기관총은 총알을 연속해서 발사할 수 있는 총을 말하죠. 그 다음 탱크라고 볼 수 있는 전차. 전차는 참호를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 만들어냈던 유보트, 잠수함, 그리고 정찰기나 그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됐던 비행기. 이렇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무기가 다양하게 도입되면서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호전으로 서로 대치를 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무기의 사용으로 지상군의 진격이 어려워지면서 참호를 깊게 파고 대치하는 모습의 형태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참호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참호에서 쥐나 여러 가지 세균의 공격을 받아서 그로 인해 감염이 되어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총력전, 신무기, 참호전 등 다양한 전쟁의 형태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유례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여기의 모습은 여성들이 후방에 있는 군수물자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남성들이 전방에 나가서 싸움에 따라서 여성들은 후방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어냈어야 했었는데요. 이렇게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성 참정권이 부여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이 주로 주된 전쟁터였지만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그 동맹국과 연합군 사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영국이 우세한 해군력으로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자 독일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상선이 공격을 당하며 그동안은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이후 전세가 연합국, 즉 영국, 러시아, 프랑스 3국 협상국 쪽에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입대를 독려하는 포스터입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정반대팀인 독일의 전쟁기금 마련 포스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참호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러시아에서는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러시아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러시아 시민들이 가장 요구했었던 전쟁의 중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러시아는 독일과 갑작스럽게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동부 전선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부 전선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전세를 역전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를 공격을 계속했지만 실패하게 되는 독일은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 등이 항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독일 내의 정세가 혼란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 내에서 혁명이 발생하면서 황제가 퇴위되게 되고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일의 새로 수립된 정부가 연합국의 항복을 외치면서 결국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